전통 불교 문화교류 일환으로 뉴욕에서 정관계, 문화계 등 각계 대표 인사 초청 만찬이 열렸습니다. 정관 스님이 마련한 사찰 음식으로 한국 불교의 진수를 느낀 300여 인사에게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모든 존재들이 이어져 있음을 깨달아 세계 일화로 재탄생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원했습니다. 순국선열과 일제감정기 강제징용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법석이 서울 서대문 독립공원에서 펼쳐졌습니다. 태고종 전국비근의회가 매년 가을 봉행하는 한민족 영상문화축제가 종정 운경 스님과 총무원장 상진 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열사들의 민족 정신을 기렸습니다. 불교계 유일한 정부 지정 장기기증 희망등록단체 생명나눔 실천본부가 올해로 창립 30주년을 맞았습니다. 생명나눔 본부 이사장 일면대종사는 생명나눔 가치를 나누는 데 끊임없이 헌신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삼각산 도선사가 2천여 어르신을 초청해 제1회 효경로잔치를 열었습니다. 불교의 효사상을 되새기고 점차 희미해져가는 경로효침 문화를 회복하는 자리로 의미가 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5일 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2024 한미 전통불교 문화교류의 일환으로서 뉴욕에서 VIP 초청 만찬이 열렸습니다. 정관 스님이 마련한 사찰 음식으로 한국 불교의 진수를 느낀 300여 명에게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이 음식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성찰하고 모든 존재들이 이어져 있음을 깨달아 세계 일화로 재탄생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원했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남동우 기자입니다.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미국에서 1700년 역사의 한국불교 콘텐츠가 함축된 사찰 음식으로 한국불교 진수를 알리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조계종과 뉴욕 총영사관은 현지 시간 11일 보다몰에서 현지 정관계와 문화종교계 등 다양한 VIP를 초청해서 만찬을 열었습니다. 사찰 음식 명장 정관 스님이 마련한 만찬은 수삼튀김을 비롯해 차조밥, 능이버섯 묵국과 건치나물 무침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참석자 300여 명은 송화다식과 무화과정과 도라지 평강과 백양사차로 마무리하며 사찰 음식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사계절 제철 재료로 자연이 발효한 양념으로 순수한 맛을 살린 사찰 음식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한국의 사찰 음식은 기후위기 시대 채식을 통해 지구 환경을 지키고 마음의 평안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대안적 음식 문화로 주목받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음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성찰하고 모든 존재들이 이어져 있음을 깨달아 세계 일화로 재탄생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제일 중요한 까닭은 내가 먹는 음식이 나의 식욕을 채우기 위한 것은 아닌지, 그로 인해 무수히 많은 존재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지는 않는지를 돌이켜보고 많은 인연들의 수고로움과 감사함에 대한 개인적, 사회적 성찰을 해보고자 함입니다. 동국대 이사장 동관 스님도 한국의 불교 문화는 곧 한국의 전통 문화라며 전통 불교 문화를 체험해보고 유익함을 찾아보길 권했습니다. 경제, 교육, 문화, 예술 등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도시 뉴욕에서 한국의 전통 불교 문화를 소개하고 세계의 지성인들과 함께 공감하고 나가는 것은 큰 감동으로 전해질 것입니다. 김희환 뉴욕 총영사는 사찰 음식은 내면의 고요함과 세상의 조화를 추구하는 우리의 마음을 담고 있다며 평화를 기원하는 시간이 되길 희망했습니다. 자연에서 온 재료 하나하나에 대한 감사와 정성을 담아 준비된 이 음식은 우리가 어떻게 더 나은 세상, 더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만당 스님은 불교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각자의 신앙과 가르침을 존중하고 함께하는 자리라며 서로의 신념을 나누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식전 공연으로 선무도와 함께 마음의 평안, 세계의 평화로 가기 위한 발언을 담은 무용을 선보여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사찰 음식 만찬은 나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며 지구를 살리는 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성찰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 순국선열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법석이 서울 서대문 독립공원에서 펼쳐졌습니다. 태고종 전국 비구니회가 매년 가을 봉행하는 한민족 영산문화축제가 열린 건데요. 종단의 신성인 종정 운경 스님과 행정수반 총무원장 상진 스님까지 참석해 열사들의 민족 정신을 기렸습니다. 윤호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국선열의 혼이 서린 추념탑 앞에서 스님들이 꽃을 공양하며 애국정신을 되새깁니다. 종정 운경 스님과 총무원장 상진 스님, 전국 비구니 회장 현중 스님 등 태고종을 이끄는 여러 스님과 불자들은 애국지사를 향한 묵념을 이어갑니다. 태고종 전국 비구니회가 지난 12일 서울 서대문 독립공원 순국선열 추념탑 앞에서 개최한 제4회 한민족 영산문화축제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고 2019년부터 매년 봉행한 행사는 애국지사들의 영혼을 도량으로 불러 천도하는 영산제도 올리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 아니면 1년 고생을 해서 이렇게 올려드리는 게 돌아가신 그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정말 그 마음의 원한이 풀리는 그런 일이 된다면 저는 천년이고 만년이고 제가 힘이 닿을 때까지는 해드리고 싶습니다. 영산문화축제에는 종단의 신성을 상징하는 종정 운경 스님이 참석해 나라가 자주정신을 되찾고 부강해지기까지 힘쓴 선조들의 노력을 상찬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생명을 버리신 선열과 호국 영령들이시여, 선열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버리신 그 큰 공덕과 인으로 이 나라는 지금 부강하고 국민은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축제는 불교계가 준비한 법석이지만 순국선열과 강제징용 희생자를 기린다는 점에서 이웃 종교인들도 함께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행사를 지원한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이 같은 상생의 모습이 선조부터 이어져 국가 발전과 민족 의식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선열들이 이뤄낸 자랑스러운 독립의 역사는 어떤 순환에도 꺾이지 않는 민족 의식과 자존감을 세워주었고 대한민국 발전의 동력이 되었습니다. 시인으로도 활동하는 비구니 회장 현중 스님은 추모시를 순국선열 영전에 올렸으며 행사에 함께한 정관계 인사들은 태고종의 적극적인 추모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희생했던 분들의 그 뜻을 다시 되새기면서 다시는 그런 비극을 겪지 않도록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나가도록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 더욱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불교의 소중한 문화유산 영산제로 열사들의 숨결을 되새긴 태고종은 우리나라 전통종단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불교계 유일한 정부 지정 장기기증 희망등록단체 생명나눔 실천본부가 올해로 창립 30주년을 맞았습니다. 생명나눔 본부 이사장 일면 대종사는 생명나눔 가치를 나누는 데 끊임없이 헌신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배수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1994년 출범해 장기 기증, 조혈모 세포 희망 등록 사업, 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등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온 사단법인 생명나눔 실천본부. 올해로 창립 30주년을 맞은 생명나눔 본부가 지난 12일 동국대 중강당에서 창립 3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사장 일면 대종사는 간경화로 목숨을 잃을 뻔했던 지난 경험을 바탕으로 타인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매진하게 됐다고 30년을 회고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생명 나눔의 손길이 절실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여기 기념식이 앞으로 30년을 향한 새로운 다짐과 생명 나눔의 가치를 널리 전파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한미 전통 불교문화 교류 일정을 소화 중인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영상 메시지로 임직원과 25만여 회원의 헌신을 격려했습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은 생명의 존귀함을 지켜내고 희망의 빛을 전하는 소중한 등불입니다. 앞으로도 모두가 생명의 빛과
희망의 빛으로 가득한 정토를 이루어가기를 기원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병주, 나경원 국회의원 등 정계 인사 축하도 이어졌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는 물론이고 지구촌 곳곳에도 자비와 나눔의 가치가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큰 역할 기대하겠습니다. 25만 회원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정한 보살이요 진정한 영웅들입니다. 생명 나눔을 통해서 우리 온 세상이 평화롭고 또 존귀하고 이렇게 됐지 않겠습니까? 관음종 원로원장 법륜대종사, 한마음선언 이사장 해수스님, 배우 김용림 씨 등 30주년 기념 특별 공로자 21명에 대한 표창도 수여됐습니다. 홍보대사 가수 신성과 박상민 씨는 각각 법인 발전기금 500만 원을 전달하고 신나는 무대를 펼쳐 참석 4부대 중에 호응을 얻었습니다. 생명나눔 실천본부는 생명나눔의 가치를 널리 전파하고 지속적인 자비정신 실천을 다짐했습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가을 정치가 깊이를 더해가는 지난 주말 녹음 가득한 강북구 솔밭 근린공원에서 특별한 축제가 열렸습니다. 삼각산 도선사가 2천여 어르신을 초청해 제1회 효 경로잔치를 열었습니다. 불교의 효사상을 되새기고 점차 희미해져가는 경로 효집 문화를 회복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양효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높은 하늘과 나무가 물씬 가을의 향기를 내뿜은 지난 일요일. 가을의 청명한 하늘을 배경으로 지역 어르신들과 불교의 화합이 만개한 축제의 장이 펼쳐졌습니다. 삼각산 도선사가 주최하는 효 경로잔치가 강북구 솔밭 근린공원에서 막을 올린 겁니다. 2천여 지역 어르신들의 환호 속에 퓨전 난타 공연으로 화려하게 막을 올린 제1회 삼각산 도선사 어르신 효 경로잔치는 불교에서 효행의 중요성을 일깨웠습니다. 불교는 효를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두 어깨의 부모님을 모시고 수미산을 몇 바퀴 돌아도 부모님 은혜를 갚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태원 스님은 삭막해진 사회에서 옅어져가는 효 문화를 되살리고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하는 자리가 되길 발언했습니다.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이 계율의 가장 큰 근본이자 불자로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실천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점점 희미해져가는 경로 효친 사상이 온전하게 계승되고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불교의 자비 정신을 실천하는 의미 있는 행사들도 준비됐습니다. 특히 안산 보문선언 회주 보림 스님의 보시로 이뤄진 어르신들을 위한 돋보기 무료 증정부터 건강식 꾸러미 나눔, 행사 기념품 등 다양한 나눔 실천행이 진행됐습니다. 또 탁본뜨기 체험과 소원지 달기 등 어르신들이 직접 불교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돼 큰 만족을 이끌어냈습니다. 꾸준히 해년마다 이런 식으로 행사를 하는 것도 아주 보람되고 뜻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에다가 액자해가지고 고이 간직할 예정입니다. 삼각산 도선사의 어르신 효 경로잔치는 어르신들에 대한 공경과 불교의 자비 정신을 조화롭게 결합한 축제로 의미가 컸습니다. 삼각산 도선사의 첫 번째 효 경로잔치는 현대사회에서 점점 잊혀가는 효 문화를 되살리고 어르신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의미를 전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습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양주 석굴암이 BTN 라디오와 제11회 오봉산 석굴암 단풍맞이 산사음악회를 열어 깊어가는 가을 산사의 정취를 시민과 나눴습니다. 양주 석굴암 주지 도일스님 환영사와 전 봉선사 주지 정수스님 격려사로 시작된 음악회는 자비의 쌀나눔과 장학금 전달식으로 나눔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음악회는 사물놀이, 색소폰, 풀피리 연주로 시작돼 걸그룹 공연과 기타 연주, 트로트 가수들의 무대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주지 도일스님이 직접 선보인 대금 연주가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번 산사음악회는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천년의 향기가 깃든 양주 석굴암에서 음악으로 소통하며 시민에게 따뜻한 추억을 선사했습니다. 풍수지리의 대가로 알려진 신라 고승 도성곡사를 기리는 문화예술제가 영암 도갑사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13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된 제19회 도선국사 문화예술제에는 중앙승가대 총장 워루스님, 도갑사 주지 수관스님, 우승희 영암군수 등 300여 사부대중이 동참했습니다. 축제는 도선국사 탄신 1197주기 달해제를 시작으로 학술 세미나, 숲속 영화제, 노래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어졌습니다. 수관 스님은 도선국사의 가르침과 영암 지역의 풍부한 문화유산을 널리 알리고 지역 주민이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산청불교 사암연합회가 지난 12일 산청 겁외사 인근 성철공원 특설무대에서 제16회 산청불교 문화제전을 봉행했습니다. 산청불교 사암연 회장 대한스님, 부회장 자우스님, 혜연스님, 통영불교 사암연 회장 무건스님, 이승화 산청군수 등 천여 사부대중이 동참한 행사는 불교문화 체험을 통해 군민과 불자가 화합하는 장이 됐습니다. 올해는 경호강 살리기 방생대법회, 법성도 명상길 순례, 류진스님 공연, 정로스님 오카리나, 산청문화원 전통예술 공연 등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한국전쟁으로 인한 전몰 군경과 민간인 희생자를 기억하고 천도하는 51회 지리산 전몰 희생자 원혼 위령제도 봉행돼 불교문화제전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명상 프로그램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명상축제가 인천 송도에서 열렸습니다. 인천을 대표하는 도심명상공간 동국명상원이 지난 12일 송도 센트럴파크 잔디광장에서 2024 인천 글로벌 명상 페스티벌을 개막했습니다. 동국명상원 이사장 종현스님, 유정복 인천시장, 김태일러 추진위원장 등이 참석한 개막일 행사는 동국대학교 선학과 박사과정 중인 곽정은 작가의 명상 강연과 방송인 야노시오의 요가 명상 시연으로 진행됐습니다. 축제는 18일까지 동국명상원에서 차크라 액티브 명상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19일 해달 스님, 세준 스님 등이 참여하는 글로벌 명상 포럼에 이어 폐막식으로 마무리됩니다. 천태종 부산 광명사가 신도회 창립 55주년을 맞아 국태민안 국민 행복을 기원하는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광명사는 지난 13일 천태종 원로의장 정산 스님을 비롯한 천태종 원로대덕 스님, 범어사 주지 정호 스님, 백종헌, 이현주 국회의원 등 사부대중 3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도회 창립을 축하했습니다. 광명사 주지 춘광 스님은 지난 55년 동안 무수한 불자들이 관음주송 정진으로 이 도량에서 삶의 기쁨과 희망을 얻었다며 신도회 창립 55주년 기념 법석에 동참한 모두에게 광명이 함께하길 기원했습니다. 법회는 육법 공양과 법문, 표창패 및 자비 나눔 장학금 수여식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어 다양한 공연으로 꾸며진 광명문화예술제가 열려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2024년 전국 태극권 우슈 교류대회가 지난 12일 김천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렸습니다. 김천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대회는 8식, 24식, 38식 태극권을 비롯해 태극 병기와 태극 기공 등을 주요 종목으로 학생, 일반, 노년부 경기가 진행됐습니다. 태극권은 중국에서 유래된 전통무예로 마음과 호흡을 중요하게 여겨 움직이는 명상으로 불리며 서서 하는 참선 수행인 입선을 강조해 수행과 운동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청암사는 1997년부터 태극권 강좌를 시작해 국내 태극권 종찰로 2020년에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증 민간 자격 관리기관에 선정돼 태극권과 명상지도사를 배출하는 공인기관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성주 청매암이 음력 9월 9일 중양절을 맞아 독립영웅과 참전용사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천도제를 봉행했습니다. 청매암 주지 정도스님은 애국선열의 뜻을 계승하고 국가의 미래인 청년들이 나라 사랑 정신을 품을 수 있도록 항상 남을 위해 기도하고 스스로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길 당부했습니다. 한편 평생서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새겨온 정도스님은 해암당 성관 대종사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 108 반야심경 경판불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10월 15일 화요일 BTN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